자, 검사 탄핵안 표결 놓고 얘기하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잠시 그걸로 가봤었는데, 자,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검사 탄핵안 표결은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조금 전에 그 국회의안과에서 오늘 안건 네. 설명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 안건 두 가지입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 먼저 표결하고 네. 탄핵소추안 표결하고 두 번째 이정석 검사 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요. 조금 전인 2시 20분부터서 그 국민의힘이 지금 로텐다월 앞에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합니다. 이번에 거부권하고 네.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뭐 본회의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3시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한 40분 정도 예상한답니다. 오늘 본회의가 속전속결로 아마 두 가지 탄핵안 처리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준성, 이정석 검사 말고도 지금 민주당이 검사들을 더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불쌍한 여당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진짜 방법이 없어요. 김진표 의장이 이걸 상정해서 본회의를 열어줘 버리면 네. 저희가 진짜 로텐도홀에서 농성하고 철야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방송 나와서 호소하는 거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여론전을 열심히 펼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검사들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한 감찰과 징계 그리고 수사, 기소, 재판 이런 절차들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처럼 공무원인 검사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죄 짓거나 나쁜 검사 처벌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도 손준성 검사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정석 검사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서 강제 수사 시작됐고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시도해야 되는 것이고 통과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 권한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재판관 포함 9대 0으로 기각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계속 탄핵이라는 것을 이렇게 손쉽게 꺼내 쓰다 보면 이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거대 야당은 저래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죄 지은 판사, 부적절한 판사 바로 탄핵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국회의원들 잘못하거나 뭐 부정부패 사건 엮이면 바로 탄핵합니까? 이재명 대표 바로 탄핵하나요? 이번에 김용 부원장이 실형 선고받으면서 6억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6억 이재명 대표 경선에 쓴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탄핵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절차를 다 기다려주죠. 심지어 3심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정도의 어떤 절차를 좀 준수하면서 존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어쨌든 앞으로도 이 다수 의석의 당인 만큼 탄핵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권이 남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일종의 좀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프레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검사 탄핵 같은 경우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검사가 견제받지 않아도 되는 권력은 아니에요. 검사도 역시 헌법상에 따라서 국회의회에서 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없는 권한 만들어내서 검사들 탄핵하나요? 아니거든요. 법에 따라서 저희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거쳐서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회에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도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검사 또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검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준성 검사 이 고발사주 의혹 지난 총선 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 꽤나 구체적이었어요. 만들어진 고발장을 전달했고 심지어 그 고발의 대상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인물들을 고발해달라고 총선 직전에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국민들 앞에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거듭해서 영전시키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감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후의 견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번 탄핵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말씀을 국민의힘 쪽에서 참 많이 하시는데 뭐 헌법재판관들이 다 같이 좀 기각을 내린 것,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100명이 넘는 정말 무고한 목숨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졌죠? 용산구청장은 어떤 정치적 책임을 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종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